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1년 4회차 2021년 4월 11일 날 진행이 됐던 정시시험의 CS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론 11번입니다. 자, 그레고리 스톤입니다. 네 가지 고객 분류가 있는 거죠. 경제적, 윤리적, 개인적, 그 다음에 편의적 이렇게 돼 있어요. 고객 분류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큰 비중을 두는 고객 유형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문제도 동일 유형 기출문제로 2019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최근 사회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한 킴벌리, 그러니까 유한 킴벌리라고 나옵니다. 공익 활동에 관심이 많은 기업 중 하나이며 유한 킴벌리 환경보전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84년 환경 경영에 대한 굳은 의지로 시작된 유한 킴벌리의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3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캠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에 윤리적인 어떤 사업 운영 방침에 더 많은 메리트를 느끼고 선호도를 느끼는 고객 유형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누굴까요? 윤리적 고객입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그러죠. 이 윤리적 고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런 행태를 갖고 있는 이런 고객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다고 이끌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 유한 킴벌리의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이런 어떤 캠페인에 관련된 거 이렇게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고객 행동의 영향 요인 중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가치관, 생활 방식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영향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문화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저희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자, 이 중에 이제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개성, 가치관, 생활 방식 등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얘기가 되면 여기 해당하는 건 개인적 요인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지금 문제에다가 저 요소를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 요소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요소를 갖고 이게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가 봐 이렇게 딱 구별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뭐 문화 같은 경우는 뭐 문화 요인에 대한 거 다섯 가지 범주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회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제 중거 집단에 대한 게 얘기가 나오는 기본서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 문제. 자, 이건 교재 외 기출 문제라고 제가 써놓았고요. 아예. 다음 보기 중 저관여. 자, 저관여. 흔히 이제 저 인벌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관여라는 건 내가 지금 뭔가를 구매하기 전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진다든가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관여도가 높다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저관여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가장 쉬운 관점은 저가예요. 저가. 금액이 저렴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수정 재구매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매했다가 이 구매가 실패했던 거야. 실패한 구매네.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게 되는 순간 쉽게 수정 재구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이제 저관여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수준의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할 경우 들어갈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고요. 이건 동일 유형 문제가 2019년도 9월 달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는 독특한 스타일이 뭐냐면 제공되는 보기가요. 이 네 가지 말고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두 가지는 고관여에 대한 거고요. 두 가지가 저관여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반복될 때마다 보기 내용이 바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아요. 네, 그래서 1번 보기를 볼까요? 아름다운 배경 영상. 자, 제품과는 상관없이 아름다운 배경 영상이 있대요. 이건 제품을 고민하고 이 제품이 나한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이걸 따져야 되는 고관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건 저관여 수준이에요. 광고 모델의 매력도요. 이건 제가 수업할 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 첫째 딸이 이 탄산음료를 옛날에 잘 안 먹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이다를 사요.
네,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사이다를 사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BTS가 나요. BTS가. 네. 여기서 신기하죠. 제가 1년 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2021년도 4회차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을 지금 2022년도 4월 달에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갭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조심은 할게요. 네. 광고 모델의 매력도 이것도 저관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가와 나가 일단 들어가야 될 거예요. 가와 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근데 꽤 많은 곳에 들어가 있네요. 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이건 고관여예요. 고관여. 왜? 이렇게 자꾸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확인하려고 들고. 왜?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라, 제품에 대한 다른 혜택의 강조예요. 내가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나한테 따라오는 혜택이 뭐가 있는 거지? 자, 이것도 고관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가와 나입니다. 네. 다와 라가 고관여 관점이에요. 고관여 관점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할 때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용으로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고객의 특성 파악을 위한 고객 가치 정보 중, 자, 고객 가치 정보 중 구매력 정보랍니다. 구매력 정보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이 구매력 정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구매력 정보에 대한 정보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하부 요소를 보면 전부 돈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볼까요? 이 문제도 2018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자, 1번 고객 평생 가치. 자, 얘는 뭘까요?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얘는 계약 정보예요. 계약 정보. 2번 소득 수준. 소득. 돈 얘기하고 있죠? 돈 얘기. 네, 얘가 구매력 정보예요. 3번 고객 지갑 점유율. 얘는 계약 정보고요. 구입 상품명 및 시기 계약 정보고요. 구입 빈도 및 횟수 계약 정보예요.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구매력 정보라고 물어보게 되면 꼭 기억하세요. 돈 얘기하고 있다는 거. 네, 대신에 구매 금액이라고 나오게 되면 이 구매 금액, 특히나 이제 금액이라고만 나올 텐데 금액도 돈 얘기인데 그런데 계약 정보예요.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스타일보다는요, 오히려 반대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계약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그래놓고 오답을 거의 다 구매력 정보를 쓰거든요. 이해가시겠죠? 그렇게 대비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겁니다. 다음 문제.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 MBTI입니다. MBTI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올바르지 않은 거. 가장 거리가 올바르지 않은 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가장. 유의사항으로. 자, 이 문제 유형도 대표적으로 워딩을 바꾸죠. 동일 유형으로 2019년도 7월 달에 출제가 됐습니다. 1번. MBTI는 사람을 협소하게 범주화하거나 명명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그죠? 2번.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검사자는 검사의 장점과 더불어 제한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3번. MBTI는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맞고요. 4번. 심리검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MBTI가 실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5번. MBTI 검사는 대중적이고 결과 해석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충분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아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고요. 충분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가 아니라 MBTI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써버리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지금 시작할 때, 문제풀이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워딩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앞뒤의 문맥이 다 맞아야 정확히 다 맞는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은 꼭 체크하시고요. 100% 워딩을 바꿀 거라는 걸 잊지 말고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메타그룹에서 제시한 고객 관계 관리 CRM의 분류 중 협업 CRM에 적용되는 솔루션을 다음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건 무엇일까요? 자, 협업 CRM이랍니다. 협업 CRM이라는 건
협업이라는 말에서 이제 흔히 저희가 뭐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 흔히 요즘에는 뭐 코워크를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협업 CRM에 들어가는 거는 목적이 효율성의 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했던 걸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한다는 건 효율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솔루션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콜센터. 맞아요. 이메일. 맞습니다. 웹로그 솔루션. 자동적으로 당신이 뭐 어디에 로그인을 했고, 언제 로그인했고, 언제 로그오프를 했고, 어느 걸 검색했고, 어느 사이트를 구경했었고, 이 기록이 무조건 다 남거든요. 하드에. 예, 이렇게 따지면 얘는 운영 CRM이에요. FOD, 팩스 온 디맨드, 협업 CRM이에요. ODS, 오퍼레이션 데이터 스토어. 이건 임시 자동 저장소란 얘기거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분석 CRM으로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 가와 나 그리고 라가 해당하겠네요. 가, 나, 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 CRM 요소, 운영 CRM 요소, 협업 CRM 요소 이걸 찾는 문제는 뭐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분석 CRM이 나왔을 때 매번 오답으로 쓰이는 게 저 바로 보시는 FOD예요. FOD. 그죠? 그 다음에 협업 CRM 물어볼 때 오답으로 쓰이는 게 지금 보시겠지만 ODS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구별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고객관계 관리가 필요한 산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고객관계 관리. 장기적, 전사적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무조건 떠오르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필요한 산업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이 고객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이 관점이거든요. 키워드로 봤을 때. 자, 이 문제는 유사유형 기출문제가 2019년도 10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1번,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산업입니다.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산업. 해당합니까? 필요해요. 왜? 제품 차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건 얼마든지 선택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체제가. 그러면 우리 걸 한번 샀다가 다음번에는 우리 걸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꼭 붙들어 놔야죠. 기본적으로. 우리 걸 자꾸 사게. 2번. 영업인의 이동이 많아요. 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험을 예를 하거든요. 예를 들거든요. 영업인이 이동이 많아요.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 고객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CRM이 꼭 필요하죠. 3번. 고객과의 접촉 빈도가 커요. 매일 봐요. 매일 봐요. 이 고객이랑 매일 봅니다. 매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먼저 좀 기억 좀 합시다. 우리 기업이, 우리 매장이 먼저 기억 좀 합시다. 이 고객. 이것도 필요하죠. 4번. 이 비즈니스 구현이 불가능한 산업.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된대요.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불가한가 봐요. 자, 이럴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면 CRM 하지 않아도 되죠. 왜요? 무조건 와야 되잖아요. 우리 거 살려면 딴 데 못 가고 우리한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못 사고. 이렇게 된다는 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는 대체제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체제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4번 내용이 해당하겠죠. 이해 가시죠? 바로 이런 관점인 거예요. 하나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자면 여러분들 이케아가 아시겠습니다만 이케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창업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아시겠지만 온라인 판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강사 웃기고 있네. 온라인에서 다 이케아 거 팔던데 네, 그 제품들은 전부 다 병행 수입이었어요. 네, 정상적으로 판매 루트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병행 수입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창업주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기도 합니다. 5번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입니다. 분명히 CRM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CRM을 배우시기도 하는 거고요. 자, 이 문제 유형은 얘는 단순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저는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렸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산업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정도는 꼭 정독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다음 문제.
고객 관계 관리, 전략 수립과 관련해 자, 전략 수립이라고 나옵니다. 고객 분석에 있어 고객을 평가하는 방법 중 고객 평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객 평가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을 거고요.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는 2019년도 5월 달에 동일하게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보기 얼마나 최근에 리센시 자주 프리퀸시 얼마의 금액으로 모네터리 세 단어의 앞 글자만 딴 겁니다. 금액으로 구매했는가를 파악하여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고객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얼마나 최근에 와서 구매했나요? 리센시. 얼마나 자주 구매하나요? 프리퀀시. 얼마의 금액으로 구매하나요? 모네터리. 자, 이렇게 세 글자 따지게 되면 RFM 분석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만약에 매출액, 순이익, 거래기간, 매출액, 순이익, 거래기간 이렇게만 출제가 됐다면 수익성 점수가 되겠죠. 수익성 점수 5번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 고객 점유율 얘기를 하고 있네. 고객 점유율 음인데? 라고 하면 무조건 떠오르셔야 되는 거 커버리지 점수. 네. 자사의 상품 중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품을 구매했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한 명의 고객이. 자, 고객 점유율의 의미입니다. 특정 고객이 자사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 네, 아시는 것처럼 위험성 점수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한 거 꼭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ECRM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ECRM 앞에 이제 E가 붙음으로 인해서 온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건 오프라인 대비 굉장히 스피드라고 하는 이 차별화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오프라인보다 기본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 이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관리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초기 투자 비용은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투자 비용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워딩을 바꿀 거고요. 자, 1번. ECRM 모델 구축 시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됩니다. 맞죠? 분명히 이거. 홈페이지 같은 것만 생각하셔도 그럴 거예요. 2번. 복수 채널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읽어보셔야 돼요. 결국 이 두 번째 보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복수 채널은 온라인이 아니라 지금 오프라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 채널의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대요. 왜? 온라인은 단수 채널이라서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3번. 신규 고객의 진입과 관리에 비교적 많은 소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온라인 창업하라고 말 못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직원 관리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장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온라인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그다음에 4번. 멀티미디어 수단의 통합이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온라인 세계. 온라인이 어떤 플랫폼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5번. 채널 간 잡음으로 인한 고객 정보 관리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감소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원라인, 쉽게 얘기해서 단수 채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랍니다. 자, 마지막 ECRM 전략 수립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갖고 명칭을 맞추는 문제 유형이고요. 가능하면 내용을 키워드 형태로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문제도 동일 유형 기출문제, 동일한 문제 유형과 정답도 동일하게 2019년도 1월 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기로 볼까요?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때, 회원 가입, 광고 수신 여부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자, 이걸 먼저 가입할 때 등록하겠대요. 허가 받은 사람에게만, 허가 받았답니다. 이미 사람에게만 이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 허가 받으세요.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야후 마케팅 부사장 출신의 이 양반이 뭐라 그랬느냐. 야, 온라인에서는 강요하면 안 돼. 강요하면 안 되니까 허락받아야 돼. 허락받아야 돼. 미연에 허락받아. 라고 해서 나오는 게 퍼미션 마케팅이죠. 퍼미션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시가 미리 수신 여부와 광고 수신 여부를 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허가 받은 사람에게만 이메일 보냅니다.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옵트인 메일 서비스죠. 네, 옵트인 메일 서비스. 이해가세요? 왜 이렇게 말을 딱딱 끊어서 했느냐?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퍼미션 마케팅과도 연관 지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허가 받지 않은 사람한테 보내는 메일을 저희가 정크 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를 쭉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추가적인 자료 또는 추가적인 분석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네이버에서 또는 구글에서 박정민 강사라고 검색하시면 제 카페입니다. 여기 오시게 되면 2019년, 2022년 기출문제 자료뿐만 아니라 하여간 시험 합격에 관련된 온갖 다양한 정보들을 다 제공,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저 기출문제 분석 자료는요, 시험이 2주 남았을 때 기본서는 그때부터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저 문제집을 가지고 해당 챕터마다 어떻게 문제가 변화되었고 어떤 문제가 반복되어 있고 이 관점으로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만 보셔도 합격하십니다. 읽어만 보고도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문제 분석 자료입니다. 자신감 있게 권해드립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영상은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